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는 작년 상반기에만 주가가 거의 4배 가까이 뛰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3만원 근처까지 전고점 찍고 다시 한번 좀 매물이 나왔는데 어쨌든 차츰차츰 올라주면서 특히나 오늘 거래일에 굉장히 급등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4.72% 상한가는 기록을 못했지만 거의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 오늘 나와줬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승하는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올라준다면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과거에 일부 물려 계셨던 분들, 잘못 들어가서 물려 계신 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일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스탠스의 변화가 좀 있죠. 특히나 외국인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크게 전환을 했고, 최근에 상승세는 외국인이 견인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개인은 매수세가 좀 강하고 기관은 매도세가 강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외국인의 스탠스 전환이 이제 최근에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공매도는 올해 6월까지 금지됐기 때문에 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럼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조 8천, 1조 9천, 9천대에서 횡보하고요. 그리고 2조 1천, 2조 8천, 3조 5천, 올해는 3조 8천까지 굉장히 꾸준한 우상향 흐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0, 210, 480, 660, 1500, 200, 2100, 2500까지 올라오는 올해가 되겠고요. 한 번도 눌린 적 없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점, 엄청나게 견조하고 좋은 단단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과거에 좀 적자를 기록한 점이 있었는데, 하지만 바로 흑전한 이후에는 굉장히 꾸준하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실적의 개선세가 상당히 강한 최근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실적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분기별로 잠깐 짚어보고 가시면요, 영업이익만 볼게요. 일단 전년 대비해서 3분기부터 보게 되면 자, 300대에서 500대까지 크게 증가했고요. 자, 4분기 600대에서 600대 소폭 증가,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1분기에도 좀 증가, 그리고 2분기에는 거의 더블, 그래서 2배 가까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저효과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에서는 앞으로는 걱정이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 190, 180, 150, 160. 자, 올해는 138 처음으로 좀 낮아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50에서 180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자, 올해 어쨌든 처음으로 좀 낮아지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ROE 보시겠습니다. 과거 이제 순이익 적자가 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지만, 자, 플러스 전환 이후에는 4, 8. 과거에는 조금 뭐 그렇게 아쉽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작년, 올해 보세요. 19, 19. 거의 2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수익성을 보여주는 작년과 올해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로 실적과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 이후에는 꾸준하게 올라주는 점, 그리고 그 상승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자, 주당 순이익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자, 과거 뭐 100원, 150원 올라오다가 작년에 200원이었고 올해 조금 올라가면서 210원 일단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 예상치대로 210원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은 약 0.94%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 남짓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은 좀 떨어지겠죠.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2.72배, PBR은 0.49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지금은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싼 구간에 위치했다. 아직도 극심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쌉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서현이화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현대차, 오늘 기아 같이 엄청나게 크게 올랐죠. 현대차도 지금 뭐 9%대 이렇게 오늘 상승 분위기가 나와줬는데요. 어쨌든 서현이화는 지금 현대차와 50년 지기 동반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부품 회사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와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종목이고, 그만큼 현대차가 가니까 당연히 부품주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일단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전기차 할인 판매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두 회사의 전체 차량 판매량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호재가 나와줬고요. 또한 최근 정부가 저 PER주
자,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발표를 했던 이런 영향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은행부터 뭐 보험,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뒤늦게 간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저평가받던 이제 저 PER주들이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저 PER주가 굉장히 많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쨌든 영향도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자동차 업종은 평균 PBR이 0.6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 수년간 좀 이어져 왔다. 이런 면에서 당연히 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현대차와 함께 브라질 시장에 동반 진출했던 자동차 부품사들의 12년간 막혔던 맥이 드디어 뚫렸습니다. 현지 정부가 동반 성장을 위한 토지 양도를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 브라질 공장의 영향력이 지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 부품사의 입지 또한 같이 크게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 부품주인 서현이화도 당연히 우리가 좀 이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인도 관련 내용인데요. 왜 인도 시장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서현이화는 인도에 이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서현이화의 이번 전기차 부품 공장 설립은 현대차, 기아,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에 따라서 양사 전기차 현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전기차 시장 성장세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7월 기준 현지 전기차 시장 규모는 11만 5천 대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 7월까지 누적 시장 규모는 약 80만 대로 지난해 시장 규모 전체의 82%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수치가 나왔고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죠. 중국을 제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현지 전기차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급등했을 때 올라가는 거 굉장히 저는 싫어하고 여러분들께 항상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차익 매물이 살짝 쏟아졌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고, 뭐 급하지 않으시다면 차익 매물을 한번 나오는 걸 또 기대했다가 좀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전략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싼 구간으로 말씀드리겠고, 이제 보유자분들 어떻게 어디까지 보시냐, 목표가부터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자, 여기에 표시는 안 되지만 최종 목표가는 36,000원 보고 있습니다. 36,000원 정고점 돌파하고도 한참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1차 목표가는, 자, 라인을 하나 더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26,000원 보고 있습니다. 26,000원. 자,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짜시냐, 최종 목표가는 36,000원인데 일단 1차 26,000원까지 보시고 26,000원을 돌파하고 여전히 추세가 좋고 재료가 살아있다 하시면은 여기서 한 절반 정도만 익절하시고 한 50% 익절하시고 나머지 절반 비중으로, 자, 급등할 때마다 또 그 50% 안에서 분할을 또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급등할 때마다 나머지 분할로 또 팔아가시는 전략, 그래서 최종 36,000원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는 열려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26,000원, 최종 36,000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비중 어떤 식으로 축소하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런 데서 잘못 들어가서 좀 물려 계신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구간에서, 자, 여기서 이미 다 물 타서 대부분 뭐 탈출 혹은 익절 구간까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단 관리가 그만큼 안 되신 분들이, 자, 소수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꾸준하게 그냥 보유만 하세요. 자, 물리신 분들도 지금 하락폭이 그렇게 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물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타도 어차피 평단 거리 얼마 안 내려오니까 그냥 계속 보유만 하시다가 여러분들 자, 1차 목표가에서 뭐 이 근처에서 탈출하시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도 괜찮고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고 여기를 뚫었다 그러면은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물리신 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크게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 주간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또 마지막 거래일에 또 좋은 흐름 국내 증시 나와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